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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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입니다. 요 며칠 매서운 추위였죠? 네, 엄청 네. 추웠죠. 추위를 겪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던데요. 며칠 전에는 추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길고양이를 보았어요. 근데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이 그러시더군요. 물도 잘못 주면 안 된다. 얼음물을 핥아 먹으려다가 얼음에 혀가 붙어버리면 사건이 생긴다. 그래서 약간 미적지근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변의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읽고 온 것은 책이라기보다는 연필입니다. 엥? 무슨 연필을 읽어? 연필은 쓰는 도구지 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로 연필을 읽고 왔어요. 연필에 대해서 많이 읽게 되죠. 네, 연필을 많이 읽고 오셨습니다. 네. 혹시 연필을 자주 쓰시는 연필 갖고 오셨나요? 아, 저 갖고 왔는데 저쪽에 놨네. 네. 네. 보통 어떨 때 연필을 쓰시는지 또 어떤 연필을 좋아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마음껏 이 책에다가 그동안은 주로 펜으로 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다 마음껏 연필로 막 줄도 긋고 또 막 써보게 됐어요. 재밌네요. 글씨로. 연필 그래서 책에다가. 연필 글씨로 네. 펜으로 하지 않고. 저는 특별히 뭐 어떻게 연필이 정해진 종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검은색의 미술 사비 네, 연필 사비,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부드럽게 네네네. 써진다는 거. 그리고 저는 외국 여행 갔다 오는 애들이 왜 항상 노란 연필 그거 네. 여기 네. 책에서도 나온 그걸 주더라고요. 투비. 왜 하필이면 좀 화려하고 예쁘지 않고 이런 걸 주나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이 또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 그 연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저희 집에 연필 딱 두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써 막 남은 연필인데 네, 네. 그거는 이게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섣불리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걔들이 막 꽂혀 있고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노란 연필은 네. 남편이 좋아해요. 글 쓰다가 바로 지울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다는 거죠. 뒤에 그러니까. 지우개가 네, 달려 지우개.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연필이 인기 있는 게 저희도 아닌가. 초등학교 때 그 말하자면 친구들이 조금 사는 집 친구들은 그렇게 뒤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있는데 네. 그 노란색 연필은 그 지우개 성능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잘 지워지는 네. 거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저희가 쓰던 연필은 국산 연필은 하얀 거. 성능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걸로 지우면 검은색 자국 남는 자국도 거. 심지어 그 종이질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종이가 그렇죠. 노트가 찢어져요. 공책이 맞아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연필에 관한 추억. 연필 따먹기 막 남자애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연필로 따먹기 하던가 그런 것도 있고 왜 앞뒤로 깎아서 썼던 어떤 네, 그런 기억도 그것도 있고 기억나요. 볼펜 케이스에 깍지에 끼어서 끼어서 쓰는 그래서 연필을 깎는 연필 학교 가려면 먼저 연필부터 엄마가 깎아서 네. 가지런하게 넣어주셨는데 제가 깎으면 그렇게 예쁘게 안 깎여서 네. 속상했던 기억. 뭐 아니, 여러분들 근데 많이 있죠? 그때도 네. 연필 깎기라는 게 좀 사는 집에 있지 않았나요? 네. 저희 집에 있었어요. 초반엔 연필 깎기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칼로 깎았던 그러면서 막 투덜거렸던 했던 기억이 나고 나중에 조금 고학년 돼서는 이제 막 보급이 많이 돼서 그래서 맞아. 그 기차 모양 그 연필 샤프, 깎기 샤프에서 그게 네, 샤프예요. 아주 좋은 거였잖아요. 네. 그게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오. 저희 이제 애들한테 사줬던 건데 네.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게 되게 기억이 나요. 네, 저 또한 그 연필 깎기를 네. 제가 어릴 때는 못 샀고 저희 애들 키우면서 사줬는데 성능이 조금 좋아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그 연필이 이게 투비 연필 얘기하셨는데 그 볼펜으로 쓸 때보다 연필로 쓰면 이렇게 뭐랄까 글씨가 좀 더 예쁘게 써진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삭삭삭삭. 그런 것도 하면서. 그렇고 왜 볼펜도 특유의 향이 있지만 네, 특히 왜 모나미 그렇죠. 그 옛날 네. 있지만 연필을 깎을 때 그 나무에서 나는 냄새 그다음 흙연의 냄새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연필을 읽고 연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지 오늘 책은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 나는 연필이다 라는 특별한 책이고요. 부제가 이렇게 뭐라고 붙어 있냐면 영원을 꿈꾸는 연필의 재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저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자는 박지현 씨고요. 방송 다큐멘터리 PD입니다. 13년 전 헨리 페트로스키의 저서 연필을 읽고 나서 2015년 연필 세상을 쓰다라고 SBS로 방송한 책이에요. 방송 아, 다큐멘터리 방송이 됐던 것이 원래 네. 이 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말하자면 13년이 넘은 묵힌 그 네. 내용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책 내용은 어떨까요? 책 소개 좀 네. 부탁드려요. 저자는 그 연필에 관한 다큐를 준비하면서 세계 곳곳에 여러 연필 전문가들을 만났는데요. 그녀가 만난 사람은 듀크 대학 공학 교수이자 역사학 교수 헨리 페트로스키, 연필깎이 전문가 데이비드 루이스, 연필심 조각가 달튼 게티, 엔지니어 마티 오잉스, 또 연필로 쓰는 잡지, 맑은 잡지의 황성진 씨, 연필로 초안 잡는 애니메이션 제작자 안재훈 감독, 극사실주의 연필 화가 디에고 코이, 일러스트레이터 마르타 알테스, 그리고 영국 보르데일 광산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물론 생각을 했지만 한 명 한 명 읽는 거 보니까 이 박지현 씨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 조사를 하고 또 그 인터뷰 대상자를 선별을 했는지 정말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한 게 있지 않나. 혹시 그 인터뷰를 했지만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여러분들 인터뷰를 모은 책이니까 인터뷰를 하신 여러 인터뷰이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분이 있으시면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앞쪽에 나오신 분이 누구죠? 저는 뒤편에 나오신. 뒤편에 나오는 저는 달튼 게티, 네, 게티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연필심 조각가인데요. 네, 이분은 목수 일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이 연필심 조각을 하시는데 이분의 작품을 처음 본 순간 너무 놀랍고 경이롭고 정말 연필심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조각을. 네. 예. 여기서 이제 이분의 생활도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휴대전화도 없으시고 메일도 없고 또 매주 일요일 아침에 이제 카페에서 체스를 두고 또 동네를 걸으면서 명상을 꼭 하신대요. 근데 이제 이분의 작품 중에 도끼라는 작품이 저는 제일 가장 좋았고 그리고 또 체인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 너무 대단했어요. 그 체인 작품이 몽단연필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22개의 체인이 있는데 이 체인을 뭐 2달씩 걸리니까 이게 거의 총 만든 기간이 2년이라고 해요. 저는 연필만 조각했지 그 체인은 어디서 구해서 그냥 연결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체인도 본인이 직접 다 조각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대단해요. 네. 정말. 네,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연필로 그 조각을 하는 사람들 그 후에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그렇지만 이렇게 또 그 9.11 사태에 희생된 3,000명을 일일이 눈물을 조각한 그것만 해도 이분의 심성이 어떤가 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심성을 그것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분의 작품을 꼭 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 한번 조각 근데 너무 약해서 멀리 못 보낸다. 그러니까 직접 부러지기 보러 때문에 네. 직접 들고 가신다 그러죠?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 우리 성숙 씨는 어떤 분이요? 제 같은 경우는 극사실주의 화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디에고 네. 코이였나요? 그분 사진으로 보면 아직 젊으시더라고요. 젊으신데 정말 사진인가 싶었어요. 저는 첫 그림 감정이라는 그 그림. 네. 근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저도 눈을 의심했어요. 이탈리아 남부의 아주 시골 정말 우리로 말하면 뭐 깡촌 정도 수준 그 마을에서 자랄 때 크게 뭐 관심 갖지 못하다가 어느 갤러리 하시는 분한테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는데 그분의 어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 왜 물과 랩 그러니까 네, 그거의 네. 어떤 표현 차이라든가 흰색이라도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 음. 회색이라도 본인은 우리는 그냥 회색하고 많은데 밝은 그쵸. 톤의 회색은 어떤 느낌을 주고 왜 어두운 빛에서 톤, 예. 비칠 때 그래서 예. 그런 걸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의상도 이렇게 밝은 거 회색에 저는 주시군요. 흑연에 가까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뭐 연필의 크기가 작아서 몽땅 연필이라서 사소한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가루로 구성되어 있는 아니면 흑연에서 왜 아주 이렇게 파편에 불과한 그걸 가지고도 아주 세밀한 걸 다 생각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 거기에서 참 좋았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데이비드 리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을 잠깐 인용해 볼게요. 이 일이 재미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보다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은 그냥 그 작업이에요, 제게. 다른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집중하는 것에는 그만큼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항상 빠른 해결책만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 더 투자하면 삶이 더 나아질 겁니다. 저는 매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몹시 단순한 일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최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전달하려고 합니다. 책상이나 연필깎이, 악수 이런 모든 게 놀라워요. 그러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이분의 직업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연필을 깎아주는 직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연필 깎기가 직업이라는 말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걸로 어떻게 직업을 삼을 수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이나 여러분 그분의 작업의 그 장인으로서의 그걸 과정을 아마 책을 보시면 보시게 될 텐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 연필을 언제 깎았고 어떻게 깎았다는 그 증서까지 네. 마련해서 네. 그리고 앞치마, 일을 하기 싫을 네. 시작할 때는 반드시 체조도 체조를 다 몸을 다 풀어준 다음에 네. 앞치마를 작업복을 반드시 갈아입고 이렇게 그 대하는 그 자세가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분이 허세가 있나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그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네. 듣다 보니까 작은 일을 하는데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그 자세를 보고 정말 너무 닮고 싶다. 제가 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들은 막 대충 넘겼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만족이 부족할지 모른다. 작은 일에 좀 더 관심을 두면 그러면 인생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 작가 읽으면서 왜 네. 거기 보면 그것도 쪽집게도 나오잖아요. 네, 네. 이혼한 부인이 두고 간 쪽집게로 연필 깎은 그거 다 이렇게 찝었어. 너무 솔직하셔. 너무 솔직하셔. 그리고 뭐 앞치마 검은색 앞치마 그리고 하기 전에 체조 뭐 이런 거 할 때 왜 장인으로서의 본인이 연필 깎기 전문가로서의 장인이 되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왜 장인은 장인 나름대로의 어떤 마인드 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연필 깎아가지고 보내는데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책에도 나오잖아요. 거의 50달러. 50달러였어요. 5만 달러면 네, 엄청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연필 하나 깎는데 5만 원 주고 깎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하고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본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장인으로서 이런 걸 하면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연관돼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상 깊었던 분 말고 만약
우리가 직접 내가 어떤 이 다큐멘터리의 한 제작진의 일원으로 내가 어딘가 누군가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재미있게 인터뷰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어떤 분을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아까 제가 좋아했다고 얘기했던 그 달튼 게티 그분을 만나서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각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성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고 오로지 나 혼자 있을 때 하고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 한다. 저는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생활도 좀 담고 싶고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결과물도 되게 보고 싶은 생각이 근데 제 있어요. 생각에 만약에 그 달턴 게티를 인터뷰하시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네. 거기서 그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죠. 쉽게 방울을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여행을 떠나시기 네. 바랍니다. 핑계김에. 네. 제 같은 경우는 방금 예. 신현님께서 말씀하신 데이비드 리스 그분 인터뷰해보고 싶은데 읽는 중에 몇 작가들은 참 철학적이다. 뭐 만화가였잖아요. 하지만 약간 코믹하고 유머러스하게 말을 했을 뿐이지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뷰상 다 밝히지 못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면을 예를 들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책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심도 있게 다가가서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여성분이 아주 유일하게 귀여웠어요. 여성분이 있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마르타 알테스라는 분인데 그 연필을 이렇게 네, 돌려 그냥 깎아서. 손으로 네. 깎는 거 말고 그 연필 기계로 보면 작은데 네, 맞아요. 이렇게 일회용 돌려 깎는 거 있잖아요. 연필 네. 자체를. 저희도 그거 왜 학교에 맞아요. 강의에 많이 갖고 다녔던 그걸로 잘 깎고 나면 아주 부채꼴 모양의 예쁜 그 연필을 깎고 난 그 뭐라 그러나요? 껍질? 네, 이 생기죠. 그걸 이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거기에다 붙여서 부채도 만들고 그 동물 사자 갈기도 만들고 등등 그 아이디어를 10분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지 재밌게 그린 것들, 일러스트를 그린 것들이 어떻게 뭘 가지고 착안을 하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보고 그분 취재하고 싶다. 곁에 네. 데이비드 리스가 계셨으면 쪽집게를 빌려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찝었어.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저희가 얘기하다 직접 얘기됐는데 결국은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라질 것 지금 핸드폰으로 다 하는데 웬 연필이냐, 연필은 없어지는 물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작가는 그러죠. 연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연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다. 연필이 오래 앞으로도 아마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에 추억이 돋는 그런 정감어리지만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네, 저희 어릴 때 전화번호부가 있었잖아요. 노란 맞아요. 물거풀에 네. 두꺼운 거. 네. 맞아. 네, 뭐 정말 두꺼웠어요. 라면 먹을 때 받치기 좋고. 맞아. 라면 받침. 신기한 이름 찾아볼 때 너무 재밌었고 또 그 두께감이 좀 행복했던 그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화번호에 이성숙이라는 이름이 몇 명 있는가 확인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저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상호편이 있어요. 네네. 그 상호편을 보고 너무 신기해. 야, 이렇게 이상한 데도 많구나. 네. 별별 업종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에 되게 재밌었던. 그러니까 저희 때는 재미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심심했죠. 네, 별걸 가지고 다 놀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성숙 씨는 어때요? 혹시 추억이 있거나. 저는 나이는 어렸지만 중학교 때 만년필 쓰는 걸 좋아했었어요. 질 좋은 그때 만년필은 아니었지만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래요? 저도 잉크도 기억나요. 일부러 맞아. 파란색, 검은색 사서 써보고 했는데 요즘은 물론 고가의 만년필을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쓰시겠지만 그 만년필이 사라져 간다는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건은 아니지만 노인이
사라져간다는 느낌. 어떻게 보면 노인이 넘쳐난다고는 하지만 왜 노인은 도서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혜로서의 노인의 이미지보다는 혼자 사는 고독한 노인의 이미지 그리고 약간 뭐 잉여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보이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노인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라지고 있는 것들 참 너무나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아쉬워할 겨를도 없이 어느 순간 그죠? 주변에 눈 뜨고 보면 없어져 버려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가 살았던 그 시간 중에 함께 했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사라져 있는 건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 너무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운 마음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늘 갖고 다니던 손에 쥐고 다니던 손수건이 있었는데 거즈 손수건 그죠? 거즈 손수건 아니에요? 거즈는 아니고 굉장히 그래요? 예뻤어요. 그래요? 예, 예쁜 손수건이었는데 그걸 어느 날 버스에다 놓고 내린 거였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잊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 한켠이 아슬아해지면서 그 서운한 마음, 나의 한 분신이 없어진 것 같은, 사실 돈도 얼마 안 하고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손수건인데도 요즘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비싼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 마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타깝고 다시 찾고 싶고 허전하고 그 마음이 저는 잊어버렸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때는 저희가 되게 빈곤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물질 속에 풍요가 넘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어떤 소중함, 막 애타는 마음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작은 거 하나가 잃어버리면 막 속상했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부족할 때 쉽게 구하지 못할 때 이 하나는 소중한 거고 또 부족하니까 오래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오래 쓰다 보면 정이 드는데 맞아, 요즘은 맞아. 흔하잖아요. 맞아. 정들 시간도 없이 잃어버리고 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연필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르죠.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박지현 PD와 위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현 PD가 아마 그런 분들을 골랐겠죠. 사소하거나 조그마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이분들은 경계하시죠. 네, 이런 공통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특히 저는 책 읽으면서 연필에서? 연필은 하나의 그냥 은유적인 물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다들 나름대로의 남들과는 좀 다른 철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PD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대체로 약간 좀 뭔가를 심도 있게 본질적인 면을 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 다들이 그런 점을 찾아간다는 거 아니면 사소하지만 그리고 뭐 짧고 뭐 쓸모없고 버려질 것 같지만은 챙기자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 자체가 과거의 어떤 삶에서 지쳤거나 힘들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던 분들 아니면 왜 선천적으로 성찰하는 어떤 그런 성격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철학적인 면이 느껴지는데 그 바운더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런. 근데 뭐 사소하거나 작은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람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일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 챙기지 말고 주변도 의식하고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는 여유를 갖자. 뭐 그런 마음이 이 큰 사람들이 아닌가. 그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인터뷰들이 보면 소박하지만 되게 가치 있잖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각가다 할 때는 거대하고 이름나서 어디에서 상을 받고 이런 프로필이 아주 화려한 조각가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노력하다 보면 또 그런 경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정말 작은 이 연필의 심을 가지고 조각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 또 연필 깎기로 생계를 해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필을 깎고 난 쓰레기와 같은 물건으로 뭔가 일러스트를 만들어 본다는 거 등등 여러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방법은 달라도 그 마음 인생을 사는 그것은 크고 위대한 것을 지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열심히 집중했던 분들 아닌가 싶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보고 감동한다 아니면 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는 화려하고 성공했던 어떤 사람들을 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그래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내지는 맞아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게 많구나 내지는 이런 걸 하면서 참 많이 잔잔하게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그 왜 동창회 연말에 잘못 가면 요즘 또 막 그런 모임 시즌인데 막 괜히 막 열받는 맞아. 갔다 오면 더 열받게 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남에게 열받게 주는 삶보다는 남에게 감동 주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게 나는 연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타임에서 잠깐 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작은 것에 직업을 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서 책을 읽어주고 우리도 돈을 벌고 그것도 우리도 되죠. 가서 저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네. 풀어주는 이런 직업을 또 우리가 만들어 보면 그것도 좋죠. 좋겠다. 그죠? 책 읽어주는 네. 어느 시간에 가서 책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네. 그거 저희 당당하게 직업으로 가지는 거죠. 그것도 좋죠. 그러면 정임 씨랑 나랑 경쟁 상대야? 아니죠.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목소리와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그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하는 그 직업이 아니라 이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정말 내가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직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네. 그 엘리베이터 내려오다가 같은 동네 사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이렇게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 몇 번씩 이렇게 봉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그분을 뵈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몇 년이 됐지만 나이가 이제 한 50대 중반 후반대쯤 되시는데 항상 얼굴이 밝고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칭찬을 해드렸어요. 아니 맨날 봉사 다니고 좋은 일 하시니까 얼굴이 굉장히 피어서 되게 그대로시고 보기 좋으시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시면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직업까지는 아니어도 참 이게 보람된 일이구나.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혹시 얘기를 해볼까요? 책을 만들기 전이어서 만약에 책이 나오기 전이었으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책 표지와 그 제목인 것 같아요. 제목을 사실 우리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래 나는 연필이다 이제 그 제목이 막 하지만 책을 선택을 할 때는 책을 잘 모르고 사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표지와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지도 사실 이게 양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은 책이 씀씀이거든요. 책 만듦새가. 그래서 여기 겉에 다른 그 겉싸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는데 벗기고 주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찾아보니까 여기 약간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연필이 종이에다 쓰는 느낌 그걸 살리기 위해서 흑백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책은요 납품을 하다 보면 어디에 있다 보면 이 흰 바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바로 지저분해지거든요. 때가 금방 타고.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목과 표지가 안에 정말 좋은 그 사진도 많고 그랬는데 작품도 있고. 예, 작품도 있고 한데 그걸 좀 더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중간중간에 흑백 사진도 많지만 컬러풀. 예, 뒤에는 컬러 사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정말 잘 찍었어요. 사진도 네. 예술이에요. 사진 잘 예, 찍었어요. 그래서 아쉽다. 구매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네, 혹시 저는 읽으면서 이게 책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써진 책인데, 그래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약간 이제 그냥 글을 위한 그게 아니어서 문체가 약간 좀 집중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재미가 더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서 표현하는 이제 그 작품이 나오면 좀 그 작품을 보고 싶은데 좀 작품 수가 좀 적어서 막 더 궁금해서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작권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사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책장도 엄청 잘 넘어가고 네. 재밌게 잘 읽었어요. 특히 코믹한 분도 계시고 맞아요. 또 네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또 제시하는 분도 계시고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책뿐만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16인의 반란자들 해서 왜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을 16명을 찾아가면서 인터뷰한 글이에요. 그것도 뭐 16명이나 되니까 뭐 할애되는 페이지가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이래 보면 그런 인터뷰 여러 명을 인터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깊이가 예를 들면은 이 한 권의 책을 한 사람을 했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알고 싶은데 아. 이분의 생각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아니면 뭐 작품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비단 이 책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왜 여러 명을 인터뷰하는 책들의 맞아요. 공통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작고 사소하지만 세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여 대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필 사랑이 각별한 마티 오윙스는 연필을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게 도달하는 일종의 인간 소통 경험의 도구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연필은 내 시선을 허망한 외부가 아닌 나 자신으로 향하게 한다. 언제나 제 역할을 당당히 하는 존재. 주목받지 않아 몰랐던 가치가 무궁무진한 존재. 그래, 나는 연필이다. 자, 그럼 우리도 외쳐볼까요? 그래, 나는 같이? 아니 같이 하면 안 들리잖아. 그래, 나는 임신이다. 그래 나는 이성숙이다. 그래 나는 홍정입니다. 네, 오늘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